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아빠의 김원준 전무입니다. 오늘은 조금 자극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싶은데요. 이런 아파트 절대 사지 마라 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시골 촌동네도 오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랠리는 끝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돈 좀 많이 버셨길 바라겠는데요.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 지금 다시 또 투자에 나서셔야 될 텐데요. 사실 예전만큼 재밌게 오르던 시장은 다 끝났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오를 곳은 오르고 떨어질 곳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는 투자 정말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아무거나 산다고 아무렇게나 오르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사지 말아야 될 아파트 그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평생 오르지 않다가 지난 5년 동안 한번 갑자기 올라간 지역, 자, 그런 지역들 조심해야 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러한 곳들은 원화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자, 개발 호재가 있어서 올랐다라고 하면은 다행입니다. 자, 그러한 지역들은 투자를 해도 괜찮겠지만, 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러한 지역들 절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아파트.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부동산 탭에 들어가서 매매 목록에서 찾다 보면은 1억이 채 안 되는 굉장한 소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종종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 아파트 평균가 기준에서 오히려 그 기준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대에 책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자, 그렇게 지역 평균가보다 낮은 아파트들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자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낮은 겁니다. 자,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을 피해서 그 아파트가 그 가격대로 남아있을 리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과 비교를 해서 그 투자 금액이 적다 또는 매매 가격이 낮다고 해서 투자에 나서시는 분이 안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가치 투자의 시기이지 이렇게 싼 거를 목적 없이 구입을 한다. 이런 것들 가격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에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트렌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바로 그림과 같은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과 거주용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자, 바다나 호수, 강과 같이 하루아침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연 환경들은 괜찮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과 같이 상당히 멋진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곳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하지만 개인 소유의 산이 아파트 뒤에 있다. 그러면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개인 소유의 녹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떠한 식으로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곳에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고요. 또한 창고가 들어설 수도 있고, 자, 이 경관을 해칠 수 있는 또한 새로운 아파트나 아니면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유의해서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이런 자연 녹지 경관의 메리트가 사라져 버린다 라고 하면은, 자, 과연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에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립공원이 가까이에 있다 하더라도 국립공원 바로 인근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요. 향후에 재건축 등의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조금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 녹지 경관을 갖고 또한 주변에 멋진 강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 그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욱더 인기가 많아질 것이 예상이 되니까 그러한 곳들은 한번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나오는 곳들 투자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미분양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대단지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인데 미분양이 나왔다. 의도적으로 미분양을 시킨 게 아닌데도 청약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고 오히려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수가 또 많았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한 곳들은 한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의도된 미분양이 아닌 경우에는 분양 가격에 문제가 있다 또는 입지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분양이 나는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신축 아파트가 아마 그 주변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가격만큼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조심하실 필요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상으로는 이 건물이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빌라와 다름없는 환경일 경우 그럴 경우에도 매수에 나서실 때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이 주변 다세대, 빌라 가격대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등기상에 아파트로만 등재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아파트 가격을 무조건 받으려고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등기부상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빌라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아파트와 같은 시설과 그리고 그 환경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다세대나 연립주택이다 하더라도 아파트 못지않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에는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 등기부상 아파트라는 단어에 혹해서 주변 가격들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금에 대한 규제, 주택수에 대한 규제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의 아파트 가격대들, 자, 오를 곳만 오르고 떨어질 곳들은 떨어질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아파트 총 5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서울 내의 웬만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경기권역부터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이 투자 금액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최선의 선택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역에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